안녕하세요. 담배암 C클래스의 찐남 K입니다. 오늘은 2026년 7월 23일 2시 9분입니다. 네, 사실은 영상이 원래 22일 날짜로 올라가려고 그랬는데 전화통화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늦어졌습니다. 코롱 티슈진, 코롱 생명과 코롱 티슈진 주담님 전화 좀 받아주세요. 전화번호 바뀌었습니까? 전화를 아침이랑 11시 5시쯤에 짬날 때 전화 계속 하고 있는데 전화가 안 됩니다. 지난주부터 전화가 안 돼요. 네. 오늘은 이제 제가 생각하는 앞으로의 주가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투자에 참고만 하시고요. 모든 투자의 책임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구독. 네. 전승호 대표 관련돼서 이제 한국경제TV에 나온 건데 절반의 성공, 자금 조달이 관건이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여기 코롱 티슈진의 최대 주주는 코롱이고 2대 주주는 이웅렬 그룹 회장이며 코롱 생명과학은 지분 9.05%를 가지고 있는데요. 코롱 티슈진의 시가총액이 지주사 코롱보다 10배 큰 구조여서 이번 사태가 그룹 전반에 파장을 미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룹에서 TGC를 계속 이 개발이 맞나요? 맞겠죠? 이 개발은 아니겠죠? 잘 썼나 모르겠네. 명확한 선언이 나와야 한다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룹의 지원 없이는 다음에 있을 임상 진행이 불가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룹에서 진짜 계속 개발을 할 것이냐, 그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 부분이 명확하게 확신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뉴스라든가 뭐 이런 게 나오지 않는다면 투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투자 힘들다. 돈 없대잖아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전환세 사채 1200 몇 억짜리랑 그 다음에 EB 교환 사채가 지금 걸려 있고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음 임상을 진행한다 그러면 한 1,500억 정도? 1,500억에 임상 한 1,000억, 한 2,500억 정도 기본빵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추가 조달해야 되는 거죠. 가능하겠느냐. 근데 그룹에서 지원해준다 하면은 그러면 좀 믿을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룹에서 결정할 상황이고, 이거를 제가 뭐 빨리 얘기하라 그런다고 해서 빨리 얘기할 건 아니고, 그룹도 아마 결과를 보고 결정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가 뭐 뾰족한 결과가 나와야지 뭐 더 지원을 하든 말든가 하지. 만약 그게 아니면 답이 없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카톡이 계속 와서 너무 죄송합니다. 새벽 2시인데도. 그리고 이제 프레스 9이라는 곳에서 이제 이런 뉴스를 냈습니다. 절반 성공이라는 삼성 데이터 의미는 해가지고 나왔는데요. 잠시만요. 이 프레스 9에서 나온 이 뉴스를 보면 좀 절망적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해당 톱9을 보면 통증과 관절 기능을 평가한 공동 1차 평가 지표뿐만 아니라 주요 2차 평가 지표에서도 TGC와 위약 사이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두 번째 임상 3상에서 일반적인 통계적 유의성 입증 수준보다 훨씬 긍정적인 데이터가 필요한 상황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1차, 2차가 다 안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다르게 얘기하면 바스랑 워맥이 24개월이 됐었을 때도 바스가 높았다. 바스랑 워맥이 위약하고 약하고 별 차이가 없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위약이
약보다 더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라는 임상을 한 게 되는 거여서 이게 지금 되게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추가적으로 안 좋은 부분은 MRI 건이죠. 예, 자기 공명 영상 MRI를 이용한 전장기 자기 공명 영상 골관절염 점수 웜이라고 하는데요. 이 웜의 전체 결과에서도 뚜렷한 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게 이제 좀 뼈아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회사에서 이 부분을 일부러 냈다고 생각을 해요. 가치가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골관절염 가운데 이제 TKA 무릎 관절 전치 완술 인공관절 수술을 얘기하는 겁니다. 0.6%, 5.3% 이렇게 나왔는데요. 관절 손상의 진행이나 수술 시점에 TGC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살펴볼 만한 신호이지만 두 개가 10건밖에 안 되고 정확한 피컷과 실내 구간도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판단할 주요 항목이었는지 여러 평가 분석하면서 우연히 유리한 결과가 나오는지 통계적으로 조정했는지도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의미는 있지만 자체적으로 FDA에서 뚜렷하게 봐줄 사항은 아니다라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회사는 아마 이 부분에 좀 고무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과가 이렇게 안 좋게 나왔는데 MRI 결과 바스랑 웜에게 12개월뿐만 아니라 24개월까지도 안 나온 부분을 살펴보면 이 부분밖에 내세울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전체적인 첫 번째 데이터에서는. 그래서 결국에는 위약의 효과가 약의 효과보다 더 좋게 나오는 임상 실험을 한 게 됐어요. 이거는 설계가 잘못됐든 관리가 잘못됐던 통제가 잘못됐던 분명히 임상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결과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MRI 평가인 웜에서도 결과가 안 나왔다는 것은 완벽한 실패다. 이게 어떤 평가가 되는 거냐면 KR 그레이드 2가 들어가면 이 웜에서 유리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KR 그레이드 2도 넣은 건데 이게 실제로는 결과 안 나왔다는 거니까 이건 진짜 망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럼 이게 안 된다는 얘기는 D모드 관련된 증명을 시각적인 MRI로 측정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좀 뼈아프다. 그래서 여기 보신 것이 바스랑 웜과는 상관없는 MRI 측정값이기 때문에 이게 좀 중요했었는데 이게 안 나온 건 좀 많이 아프다. 말씀드린 부분인 거죠. 이 D모드를 눈으로 확인시켜주는 2차 측정 지표이기 때문에 D모드를 증명하려면 인공관절 수술을 지연시킨다는 것을 증명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된다는 거는 이 사람들을 전부 이제 추적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신약이 나오고 네 번째 임상 때 이제 이거를 추적 관리하면서 맞은 사람과 안 맞은 사람들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인공관절 수술의 기간 차이 이런 거 확인하는 예전에도 논문에도 논문이 있습니다. 이거 관련된 논문이 줄어들었다고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게 있고요. 지금 제가 어느 정도까지 지금 회사 임상을 이제 의심하냐면 위약 투여자와 그다음에 시약 투여자의 분류부터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것까지 좀 걱정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10명 중에 7명이 약을 맞고 시약을 맞고 3명이 위약을 맞는데 여기서 2명이 위약 맞은 사람으로 가고 여기서 2명이 안 맞은 시약 맞은 사람으로 가가지고 이게 완전 짬뽕된 거 아닌가라고 의심할 정도로 그런 게 아니면 이런 결과가 어떻게 나오나 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완벽한 문제인 거죠. 그리고 경향신문에서 나온 것 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대부분 제가 아까 방금 우려했던 부분과 또 별개로 통계를 회사에서 했는데 이거 통계 수치를 잘못 넣었거나 엑셀에 오류 저장했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 아니냐, 왜 회사 안에서 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뭐 회사에 통계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회사에서 해도 된다고 하고요. 예, 대신에 이제 그 절차가 있습니다. 뭐 락을 걸고 풀고 뭐 어떻게 뭐 하고 뭐 하는 게 있는데 일부 통계 항목은 외부 벤더를 통해 다시 확인하기도 했다니까 아마 결과 보고 깜짝 놀라서 외부에 확인하고 했던 것으로 우리가 미래에 짐작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티슈진이 위약 효과가 높게 나타난 것에 대해 수일 내로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원인을 먼저 규명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후속 절차를 받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오는 10월 발표된 임상 3상 결과까지 종합해 FDA 허가시에서 재수립할 예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랑 10월에 발표될 임상 3상 결과를 보고 그리고 나서 다시 재수립한다 그러면 이게 완벽하게 끝나는 데까지 또 몇 개월이 걸리겠죠. 결국에는 27년도 6월 이전에 임상 7월달 결과 나온 거랑 10월달 결과 나온 게 다 마무리가 되면 그때 이제 FDA랑 미팅을 한다는 얘기니까 이것만 하는데도 거의 뭐 또 시간이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로우 데이터 분석 7월 달에 나온 로우 데이터 분석 이 로우 데이터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이제 각 환자별로 나와 있는 완전 그 날것의 데이터라고 해야 될까요? 나이, 뭐 이름, 뭐 몸무게, 뭐 처음 뭐 MRI로 본 KR 그레이드 몇인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병력이라든가 뭐 이런 거랑 그다음에 인보사 투약하고 뭐 맞은 거 뭐 이런 거 이제 쫙 나와 있는 이 데이터들 뭐 병원명도 있을 거고 뭐 바스 통증 부분 KR 그레이드 뭐 이런 게 있을 때 그런 안주 날 것의 이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10월 발표 이전에 결과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그 결과 그래야지 경향성 있는 결과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영상에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KL 그레이드 2, 3, 그다음에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전문 임상이랑 일반 병원, 그다음에 뭐 비만 치료제, 비만 치료제, 넓게는 진통제. 요거 관련된 부분을 잘 분석을 해서 일단 임상 결과가 나온 원인, 이렇게 나온 결과가 원인을 찾고 그다음에 회사 측에 유리한 로우 데이터 분석 결과가 이제 경향성 있게 나와줘야 된다. 이 경향성 있게 나와준다는 얘기는 P값이 나오면 매우 좋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어떤 인보사 맞은 군에서 효과가 더 좋다라는 경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P값이 나오면 매우 좋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 KL 그레이드 2만 한 사람들만의 로우 데이터를 분석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고 3인 사람들만의 결론을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고 3이면서 일반 병원인 사람들을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 전부 합쳐가지고 그거를 통계적으로 뽑아내서 10월 이전에 결과가 나오고 그래서 10월 이전에 이 로우 데이터 분석 결과가 나오고 10월에 나오는 이제 정상적인 임상 결과가 나왔을 때 이 10월 임상 결과가 7월 임상 결과랑 같았을 때 이 로우 데이터 분석으로 이제 변명할 거리가 생기는 거죠. 10월에도 7월과 같은 결과가 나왔지만 로우 데이터 분석을 10월 거를 하게 되면 7월에 로우 데이터 분석해서 경향성 나온 이런 것들과 비슷하게 나온다면 이거와 그 다음에 뭐 1년짜리 임상을 하나 더해서 뭐 가져가겠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꼭 해야 된다. 당연히 로우 데이터 분석 결과는 시장과 소통한다고 했고 이 기간은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걸린다고 했으니까 빠르게 하면은 9월이나 10월 초 정도에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최근에 나온 것들에 대한 업데이트고요. 주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오롱입니다. 코오롱이고요. 지금 뭐 이렇게 보면은
여기 24,950원 자리가 지금은 원래는 지지 라인이었는데 이제 살짝 저항 라인으로 잡혀 있는 거 볼 수 있고, 이게 아니면은 요 24,950원이랑 그 다음에 16,800원 사이에 또 지지선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어디에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자리네요. 여기 23,500원, 23,500원. 여기까지 지금 다 온 거네요. 지금 24,950원, 24,950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화살표 있는 데를 그냥 수평선으로 연결하는 겁니다. 뭐 엄청나게 큰 의미가 있다라는 건 아니고, 그냥 이걸 제가 기준으로 마디 가격을 정하고 있으니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이게 절대적인 가격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 부분, 여기 12,300원, 9,790원에서 12,300원인 부분은 이거는 이제 좀 코로나 관련된 급락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생각하시고요. 그러면 지금 현실적으로 나와 있는 가격은 19,800원, 뭐 17,550원, 16,870원, 12,300원, 뭐 여긴데, 여기까지는 일단 특수한 경우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이렇게 떨어졌는데, 결국에는 티슈진이 이제 어떻게 하나에 따라 좀 다른 거죠. 네,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어제 거래 대금 터졌고, 그 전날에도 좀 터졌고, 오늘도 좀 터진, 22일에도 좀 터진 상황이어서, 이제 티슈진이 내일 개파락을 했을 때, 얘가 개파락은 이제 시작하면 9시부터 할 거고, 얘는 이제 프리마켓 시장에서 되는 거기 때문에 프리마켓에서 어떤 흐름을 보이다가 티슈진이 만약에 또 하한가를 가게 되면 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좀 중요하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좀 질질질질질질 내려와서 많이 좀 힘들게 하지 않겠느냐. 그 로우 데이터 분석 결과 나오기 전까지. 이거 나오기 전까지는 언론에서 코오롱 티슈진, 코오롱 생명과학 들어있는 건 조회수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조금이라도 뭐가 나오면 아마 달려들어서 쓸 건데, 기사를. 그 기사 내용이 좋을 리가 없거든요. 좋은 게 나올 리가 없거든요. 그리고 뭐 잘은 모르지만 뭐 거래소나 혹은 식약처 뭐 이런 데서 뭐 제가 알지 못하는 어떤 악재를 또 뭐 제한을 가한다든지 뭐 이런 거, 제가 2019년에 해본 결과 예상도 못했던 많은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8월이면 실적 발표를 막 할 텐데 실적이 또 좋을 리가 없으니까 그런 것도 영향 받으면서 또 질질질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좀 상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한가 풀렸다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반등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뭘 이평선 내려오는 걸 기다리든, 뭐 좀 이슈가 나오는 걸 기다리든, 아니면 한번 쳐올리고 다시 떨어지든 뭐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떨어지기 직전 가격으로 반등하는 건 지금 상황에서는 좀 요원하다고 생각하고, 기술적 반등은 가능한데 그때를 이용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코오롱 생명과학은 다행히 오늘 이제 18% 올랐습니다. 뭐 좋은 흐름은 아닙니다, 사실은. 이르고 다음날 하한가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뭐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데, 일단 한번 풀렸고, 그게 지금 52주 신저가 라인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진짜 이거 보는 게 많이 안타까워요. 보면은 여기 25,000원짜리 깨졌고 15,000원이니까, 15,000원이면 지금 요 선 밑에를 봐야 되는데, 요 선 밑에 가격은 여기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자리, 요 자리, 이런 자리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뭐야, 이거보다 더 낮은 가격이야? 잠깐만요. 와, 진짜
진짜 엄청나게 떨어졌네요. 17,240원. 17,240원이면 지금 14,100원이네요. 11,000원 있고. 여기가 저점이네요. 와, 근데 떨어질 만큼 떨어졌네요, 이게. 예. 내려갈 데가 없네, 더. 더 내려갈 데가 없습니다. 생명과학을. 예. 그래서 멈춘 거군요. 그러니까는 뭐 이제는 지금 얼마예요? 17,240원이니까 예. 15,000원 만약에 깨지는 가격이 온다 그러면 뭐 그냥 미친 척하고 매수할 수도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10,000원 깨는 가격도 각오를 해야 된다. 2달 뭐 그 로우 데이터 나오는 2달에서 3달 사이에 주가는 어떻게 움직일지 아무도 모른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일단 내일 어떻게 되느냐가 궁금합니다. 일단 티슈진입니다. 티슈진은 지금 30,000원이거든요. 예, 30,050원인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좋은 상황이 아니죠. 지금 한 890만 주 정도가 쌓여 있었어요. 장중에 890만 주 정도가 쌓여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전날에는 한 1200만 주 정도 쌓여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300만 주 정도가 매도를 포기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일 이제 이 890만 주를 다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내일 한 번 더 빠지면 2만 원인데요. 2만 원이면은 얼마나 빠질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한 500만 주 정도 300만 주 정도 빠진다고 치면 한 590만 주 정도 되잖아요. 그럼 이제 2만 원에 파는 거를 이제 포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서 하한가가 풀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최악의 경우에는 하한가 한 번 더 맞고 그 다음날 개파락하면서 2만 원이 깨지는 가격에서 풀릴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3만 원인데 내일 점하한가 가는 게 디폴트라고 보고요. 예, 그러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일 21,000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21,000원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상한가가 풀린다. 하한가가 풀린다고 생각한다면 뭐 22,200원, 24,700원 뭐 요런 자리, 27,600원 요런 자리들이 뭐라 그럴까요? 걸리는 자리로 걸리는 자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풀리는 것까지가 이제 가장 그냥 스토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보다 이제 더한 적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내일 영상 정도에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종목들은 비슷한 상황일 때 어떻게 되는지를 좀 그거는 이제 내일 다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 흐름은 어떤 흐름이냐, 코오롱 티슈진만을 말씀을 드릴 건데, 코오롱 티슈진이 상승하면 코오롱 생명과학 순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생명과학이 순위가 좀 뒤로 쳐져요. 코오롱이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코오롱은 중간에 이제 그룹사 인더가 잘 나간다거나 막 이러면 다른 모멘텀으로 코오롱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오롱 티슈진보다 안전하고 코오롱 생명과학보다도 안전하고, 그러니까 제일 안전한 건 코오롱이고 속도는 코오롱 티슈진이 제일 빠를 거고 그 다음에 코오롱 생명과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제가 생각하는 바는 이 61선이 이제 이렇게 떨어질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얘 이렇게 떨어지듯이 맞춰가지고 이렇게 5일선 이렇게 떨어지고, 그러면 어딘가에서 이렇게 반등을 할 거예요. 반등을 하면은 지금 얘가 61선까지 반등한다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지금 당장 61선까지 반등하면 10만 원인데 지금 당장 10만 원까지 갈 일은 없고, 61선이 일정 수준까지 떨어질 때까지 주가가 여기서 하염없이 횡보하거나 하락하거나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로우 데이터 나오고 막 이렇게 되면 급발로 이렇게 61선까지 갈 수 있다고 보는데, 이거를 지금 10월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저점은 얼마인지는 뭐 제가 지금 알 수는 없고, 예, 그거 알면은 예, 이미 최고점에서 다 팔고 저는 없겠죠. 예. 그러니까 10월에 이슈들이 있잖아요. 일단 로우 데이터 결과가 나오는 이슈가 있을 수 있고, 어쨌든 10월에는 확정된 두 번째 임상 결과 발표가 있기 때문에 요 10월을 기점으로 해서 한번 반등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얘가 점화가 치고 그 다음에 또 뭐 점화가 한번 더 치고, 이 부분은 내일 잔량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다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잔량이 작으면 뭐 한 200만 주, 300만 주 정도 된다고 그러면 아마 잡아먹고 이제 그 천하제일 단타대회가 밑에 더 열릴 텐데, 웬만하면 3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웬만하면 3번이어서 내일 정도가 관건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예. 저는 이제 그때가 되면은 일단은 지금 매도를 할 생각입니다. 일단 현금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코오롱 같은 경우에 한 마이너스 50에서 60%, 코생 같은 경우에는 65에서 한 70%가 될 것 같고, 코티는 내일 만약에 하한가가 풀려서 판다 그러면 80%, 마이너스 80% 이상에서 이제 매도가 되는 형태가 될 것 같아요. 이 종목을 투자하고 하는데 왜 매도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어제 영상에 조건 2개를 달았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룹에서 개발한다, 이거에 확신을 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로우 데이터에서 경향성 있는 게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 보고 다시 투자를 결정할 생각인데요. 이거 2개가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은 저는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흐름이 될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안 팔고 막 끝끝내 들고 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61선 반등까지 노려보는 게 1차 목표가가 될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투자하신 분들은 뭐 돈이 막 다 없어지진 않잖아요. 얘가 상폐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데 이제 신용하고 대출 쓰신 분들은 방법이 없습니다.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분들은 여기 있을 때 너무 이제 행복하셨고 가슴이 웅장하셨을 건데,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신용으로 한번 깡통 차본 경험이 있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어떤 식으로 주가가 움직일지 뭐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건 불가능하고요. 지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하지만 한 3번 정도면 좀 풀리지 않겠냐는 희망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풀리고 난 다음에 어떤 식이 되든 61선에 갖다 붙여줄 거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그냥 간단하게 뭐 얘기 드리면, 최악의 경우가 이제 3천당 제약인데, 이런 식의 반등 한번 주는 거예요. 요렇게 61선 닿지는 않았지만, 혹은 여기처럼 그냥 61선 이렇게 주는 거. 근데 여기랑 이제 우리랑 다른 거는 61선 이렇게 우상향할 때 주가 내려와가지고 찍는 거랑, 우리는 이렇게 우하향할 때 이거 찍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내려올 때 모습이 우리랑 많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이제 횡보를 하다가 떨어진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최악의 상황이 주가 떨어질 만큼 다 떨어지는 상황에서 61선 거의 닿을 때쯤에 한 번 들어주는 거, 이게 이제 최악이고요. 다른 걸로 생각을 한다면 뭐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생명과학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요런 식으로 한번 들어주는 거죠. 뭐 이것도 뭐 최악이면 최악인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하락이 이렇게 끝나고 한두 달 있다가 한번 이렇게 들어주는 것 같아요. 이게 18,750원이었던 게 이렇게 가면서 63%짜리인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흐름이 한번 나올 거다.
그 뒤로는 뭐 어떻게 되냐? 그 뒤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룹에서 확신을 주고 로우 데이터가 일관성 있게 나오는 게 안 나오. 이게 만약에 두 개가 성립이 안 된 상황이라면 안 좋다. 예, 안 좋다. 근데 이거 나오는 데까지 아마 두세 달이 걸릴 거다. 왜냐면 로우 데이터를 봐야지 그룹에서 결정을 할 테니까. 아니면 10월 임상까지 보고 그룹에서 선택할 거니까. 그렇게 본다 그러면 두세 달 동안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요거 한번 나오는 거를 보고 그래도 계속 보던 종목이니 뭐 한 100만 원이라도 넣어가지고 한 15만 원, 20만 원이라도 벌고 막 이런 거는 일단 다 털고 나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2019년도에 인보사 사태 시즌 1일 때는 제가 확신이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시즌 2거든요. 시즌 2인데 아직 확신이 없습니다. 이 확신은 회사에서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인보사만 떼놓고 TGC만 떼놓고 본다 그러면 이건 분명히 효과 있는 약이라고 이미 검증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임상 결과가 이렇게 지금 현재 나온 상황에서 제가 데이터를 들고 보는 입장이라면 모르겠는데, 그런 거 하나도 모르고 지금 뉴스 팔로우 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 확신이 없다라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남 K였습니다.